그냥 오케이. 아, 오케이. 죄송해요. 예, 얘기하듯이 오케이. 예, 예. 하지만 이렇게 봐야 된다고. 왜냐면 그게 갑자기. 이렇게 뭐 농담하시거나 그런 거 하시고. 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오염수가 바다로 또다시 유출됐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상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상소기구 판정도 1심 패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날 이제 2심이 발표되던 날 아까 막 얘기하시는데 다 각자의 이게 참 반응들이 재밌더라고요. 예. 제네바 현지는 어땠었나요? 그쪽에서는. 지금 주 제네바 대표부에 저희 그 분쟁 담당관이신 노유경 판사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바로 받자마자 판정 요지를 WTO에서는 그분한테 바로 이제 네네 그분이 저희의 어떻게 보면 메신저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딱 그걸 받고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까지도 솔직히 졌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때요? 아주 뭐 실체적인 쟁점이 전부 이길 것 같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달라질 거다 이건 기대했었어요. 적어도 뭐 이게 판정의 이유, 근거가 좀 달라지거나 판정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도 리즈닝이 달라져서 우리의 어떤 나중에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을 거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열고 딱 봤어요. 근데 정말 리버스 해서 잠시 막 해서 되게 애매하네. 내가 이해한 게 맞아? 하고 갑자기 정 과장님이 딱 전화가 오셔서 과장님 맞죠? 제가 읽은 게 맞죠?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다 이겼어요. 다. 네. 특히 실체적 쟁점은 왜냐면 그거에서 변경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뭐 나중에 그 판정 내용에 따라서 변경하거나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이긴 거예요. 저희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발판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맞죠? 제가 읽은 게 맞죠? 네. 네, 신나서 일단 끊어보세요. 내부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하고 저는 그때 사실 제가 먼저 받고 이제 제가 그걸 관계부처분한테 전파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들한테도 다 연락하셔야 되는데 고3부님의 전화를 받으신. 그 다음에 제가 전화한 게 김상현 사무관님. 저는 솔직히 농담인 줄 알았어요. 농담. 맞아, 농담이냐고. 에이, 막 이러면서. 에이, 왜 이러시냐고. 전혀 이길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어요? 다 이길 꿈에서 간혹 생각은 했죠. 꿈 듣겠다. 꿈 꿨어요. 사무관님은 어떠셨어요? 첫 소식을 들었을 때. 방금 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12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딱 받을 때 이미 저는 판결문을 읽고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정식으로 나왔을 때죠. 예, 그때 12시 땡 하자마자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출력을 해서 이제
이제 목차를 보면서 이제 결론은 뒤에 있으니까 결론 찾아가지고 이제 페이지 막 넘겨서 결론부터 보는데 아까 그 고사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단어에는 볼드해서 밑줄이 쳐져 있어요. 친절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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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딱 그것만 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파기한다. 리버스 뭐 이런 거. 파기한다. 이거는 무효다. 뭐 이런 게 탁탁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일 뒤에 있는 결론을 보고 이제 막 이제 닭살이 쫙 소름이 쫙 올라오면서 다시 이제 챕터별로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어떤 거를 검토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보면서 그 고사무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패널 때부터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우리의 논리와 이게 맞습니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상소위가 그대로 그 편을 이제 쫙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근데 패널 보고서에서는 굉장히 억울했거든요. 그 우리가 막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뭐 이거야 뭐 우리 말을 좀 넘어가고 한 문단으로 다 죄송해요. 우리가 주장한 거를 막 건너뛰고 막 그렇게 막 갔어요. 근데 상소기구는 우리가 그 정확히 논리적으로 주장한 것들을 정확하게 담아서 그러므로 이게 맞다 해서 모든 게 다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상소기가 일 잘한다. 역시 전문가야. 아니 상소기구에 대한 찬양으로.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한 3번 본 것 같아요. 피곤도 다 사라지고 피곤하면 집에 갔을 텐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너무 신나게 문자가 왔어요. 막 계속 결국은 일을 나중에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새벽 4시에 퇴근했는데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가족들의 반응도 이 부모님들은 정작 그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말씀 많이 안 하시고 그래 뭐 잘했다 정도로 하시고 이제 딴 데 가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진 뭐 보내드리면은 조금 더 잘 나온 사진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지.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했다 하시고 뭐 그러셨습니다. 어떠세요? 네. 어떤 거? 사무실에서 이제 지배를 연락을 고사무관한테 받고 지배를 갔는데 집에 가서 그냥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문자를 보냈죠. 자지 말고 기다려. 와이프가 왜? 우리 이겼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뭘? 거의 그런 분위기에서 와이프한테 술 좀 사놔. 유리는 내가 할게. 나왜 이런 방력이 없었지? 와이프랑 늦게까지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네, 너무 좋았어요 그때. 부럽다. 근데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제소를 했어요. 일본이. 그죠? 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수산물에 대한 그 교역은 그 유통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가까운 나라끼리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중국산 수산물, 일본산 수산물, 일본도 한국산 수산물 많이 먹고 서로 가까운 나라끼리 교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일본의 그 동쪽 부분의 그 쓰나미로 인해서 그 파손됐던 그 양식장들이 그 뭐 주요 생산하는 품목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가 그 수출길이 막히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고 난감한 거죠. 그렇죠. 그쪽 그 부분을 이제 복구를 시키시고 그거를 다시 생산을 하셔도 수출길은 막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타겟을 먼저 한국으로 삼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가 도대체 뭘 위반했다고 WTO에 제소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여러 가지 협정이 있어요. WTO 협정문에는 그중에 식품 또는 식물위생 협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4가지 사실 처음에 제소할 때는 좀 더 넓은 여러 가지를 제소 대상으로 삼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4가지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식품 검역 협정이라고 하면 거기에 2.3조, 5.6조, 7조, 8조 그래서 차별성, 무역 제한성 그리고 투명성 조항, 그리고 검사 절차 조항에 대해서 우리 조치가 협정에 부합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유지하고 있다 해서 제소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잘못을 따져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예. 자, 조금 늦게 합류하셨고 두 분은 원래부터 그렇죠. 예, 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훌륭한 팀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원안위 역할 중에서 네. 해외 원전 사고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역할.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원안위가 하고 있었고 그게 제 업무였습니다 원래.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또르투 분쟁이 시작됐을 때 이제 산업부에서 저희한테 찾아왔었죠. 그래서 실제 정부적으로 대응안을 만들어야 된다.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원전의 상황과 그다음에 이런 위험성들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처음에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 저희는 뭐 그때 이제 저희랑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저희 산하기관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 처음에 논리를 만드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다가 초기는 산업부하고 시각처하고 원안위 세 부처가 참여하는 대응단이었어요. 근데 논리를 막 만들다 보니까 물고기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물고기 어디죠? 물고기 안 사람이 없어. 어차피 이제 저희가 다루는 게 물고기다 보니까 네. 물고기를 누가 가장 잘 알까? 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때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논의를 하다가 이제 해수부에서 이렇게 뛰어나신 분을 보내주신 거죠. 기뻤습니다. 네. 근데 정말 여러 부처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실 그때는 결과를 모르잖아요. 1심이 어떻게 될지를 결과를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막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일본 측이 이렇게 그 제출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됐다라는 거를 보시고 좀 굉장히 난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논리가 뭐였어요? 1심에서 이길 수 있었던 논리가. 일본은 아까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참여하게 된 이유가 이게 원전 사고가 났고 그거를 이제 원자력 측면에서의 설명은 원안위가 이제 쫙 해주시는데 그럼 과연 해양 환경은 어떻고 뭐 그러니까 바닷물이라든지 아니면 해조터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 수산물들이 물고기들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어떻게 오염되고 이런 그 환경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잘 다뤄져야 되는데 일본은 그거를 다 빼버립니다. 일본의 제가 논리는. 이야기 맞나요? 일본은 이렇게 식품의 안전하고 바다의 안전은 달라. 그렇죠. 그게 맞나요? 1심에서 그렇죠. 그렇게 했고 또 1심의 패널들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한 거 같더라고요. 제가 좁은 소견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소비자도 생각을 할 때 뭐가 생산되는 예를 들어 공장이라고 쳐도 공장이 굉장히 그 위생 관리가 안 돼 있고 뭐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막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게 오염돼 있을 것이다라고 합리적인 추측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WTO SPS 그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산의 그 조건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게끔 되어 있는데 일본의 논리는 그 많은 이야기 끝에 있는 것이 상품이 아니겠느냐? 그럼 상품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앞에는 다 됐고 이 상품 가지고 했는데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먹어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졌군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1심의 그 판정을 하는 그 패널 분들은 그 상소기구의 그 위원님들과는 달리 패널은 어떤 분이 패널이 되시는 거예요? 패널 위원을 뽑는 절차가요. 일단은 이제 패널 WTO 사무국에서 리스트를 줘요. 자기네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이 분쟁에 적절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리스트가 있다. 꼭 법률가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네, 보통 외교관도 있고 그냥 교수님도 있고 그냥 변호인. 왜냐면 저희가 이게 법리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지금 원전이나 해양 이런 전문 식견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국적만 아니면 되나요? 그런 거랑 상관없나요? 일단은 그 이해 충돌이 없으면 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적어도 이제 각 나라 당사국에 이렇게 소속의 국적 분들은 빼세요. 그래서 그건 약간 패널 몇 분이세요? 3명이고요. 그래요? 3분이 그럼 1심을 그냥 다 하지만 그 3분의 도와주는 WTO 사무국 법률국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되게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패널 위원을 뽑을 때 맨 처음엔 당사자 의견들을 물어요. 이렇게 리스트가 있다. 너네가 뭐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해서 이렇게 핑퐁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양자간 합의가 안 되면 WTO 사무총장 직권으로 이렇게 3명을 이렇게 선임해가지고 딱 정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3명 그러니까
그게 안 된 거죠? 네. 예, 안 돼, 협의가 안 된 거죠. 굉장히 심합니다. 아. 네. 서로의 논리에 좀 더 우호적일 것 같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편한테 우호적일 것 같은 사람을 빼기 위해서 기싸움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페이퍼로 하나요? 막 이렇게 계속. 그렇죠. 계속 페이퍼로. 이건 안 돼요. 이러니까 우리는 못 받아. 우리도 못 받는다. 계속 하면 그게 한 얼마나 걸려요? 지금 저희가 작업 일정을 보면은 패널 구성할 때도 그러니까 저희 3개월 패널 구성만 3개월이 걸리는군요. 계속. 그다음에 그 패널만 하는 게 아니라 패널이 또 이제 과학적인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패널이 전문가를 선임을 하거든요. 전문가를 5명을 선임을 해서 한 명당 5명. 아니요, 전체 그 이번 상소심 그 패널 1심 판정을 위해서 5명의 전문가를 선임을 했는데 그 전문가 후보를 갖고 아까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얘는 안 되고 쟤는 안 되고. 한국한테 보내고 일본한테 보내고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식품 안전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계속 냈는데 이제 결국 패널에서는 이거는 그 패널 전문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냈거든요. 이제 패널 전문가가 추천이 오면 저희가 그분들 논문 찾아보고 그래서 이분은 바이어스 됐다. 아니면 이분은 뭐 이해충돌이다. 일본에서 뭔가를 했으니까 이해충돌 요소가 있다고 계속 의견을 제시하면서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몇 명은. 네.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이 이게 이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와 너무 기쁜데 한편 기자님 사실 언론은 또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질 줄 알았는데 이겼으면 그럼 1심은 뭐였지? 라는 또 이런 언론의 시각도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고성민 사무관님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극히 드문 그 기사의 댓글이긴 하지만 그럼 1심 때 뭐 했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니야? 1심부터 막 이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WTO를 뭐 1심과 2심으로 나누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WTO 소송의 한 흐름이고, 그러니까 축구도 보면은 전반과 후반이 열리지만 전반에서 졌다고 후반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걸 사람들이 후반에 이겼다라고 기억하진 않잖아요. 그 경기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반의 그런 노력과 그런 선수들의 희생 때문에 후반에서 저희는 뭐 뛰어난 공격수를 투입을 해서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후반에 득점을 해서 이겼지만 그 전반에 그 선수들의 노력이 없으면 후반에 승리도 없는 거거든요. 1심과 2심을 별개로 보지 않고 이렇게 전후반으로 보는 시각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 고성민 사무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서는 그 사실침이나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1심에서 제출된 자료, 1심에서 논의된 사항들만을 가지고 이제 정말 그 법률 전문가들인 상소기구의 위원들이 그 자료를 쫙 보고 뭐 몇 개만 확인한 다음에 판결을 바로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그 얘기를 안 했으면 2심에서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논의조차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1심에서 어떻게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논의의 테이블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기록에 남기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걸 주장했다라고 남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근데 그 안타깝게도 그때에 이제 패널 선정된 패널분들 그리고 선정된 패널의 전문가분들이 그 보시는 시각이 조금 저희의 그 논리 쪽보다는 일본의 논리 쪽을 더 그 보신 거죠. 근데 또 하나 조금 그래도 궁금한 게 그래도 일본은 정말 뭔가 가오를 저지른 당사자들인 거잖아요. 거기서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까 가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도 참 1심에서 이겼다는 거는 그만큼 그들이 준비를 잘 한 건가요? 어때요? 보시니까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다들 일본 분들이 워낙에 꼼꼼하시죠. 워낙에 꼼꼼하시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의 양도 방대하고요. 그리고 뭐 모니터링한 수치나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많았고 분쟁을 위해서 준비를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 뭐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다 만들고 해서 그 분쟁을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하셨던 거고 분쟁을 처음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양자 협의를 먼저 합니다. 시작부터 재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서로 이제 차분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의무적인 절차인데 일단 합의 먼저 해봐. 그렇죠. 합의를 먼저 해보는. 싸우지 말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 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를 계속 준비를 하셨어요, 일본 분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논리를 가다듬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활용을 하셨었고. 그래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일본. 사실 WTO 분쟁에 갖고 오는 건 제소국이
이길 자신이 있어서 갖고 오는 거 많아. 일단 왜냐면 자기네가 판을 짜거든요. 첫 판을.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가 확실히 이길 수 있어. 이런 것들만 이제 양자 협의회도 갖고 오고 그러다가 이제 패널 설치 단계에서 이제 이제 양자 협의가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싸우겠다. 자기네가 이길 자신 있는 것만 갖고 오고. 그래서 사실 WTO 많은 분쟁 같은 경우 일단 제소국이 유리해요. 왜냐면 자기네는 이거를 제소를 하기 위해서 2, 3면을 준비하는 반면 저희는 이제 어떤 게 나올지는 봐야 되니까 제소국은 정말 2, 3면을 준비하는데 저희는 그거에 반박할 수 있는 의견서를 한 달 만에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제출한 입장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용된 증거 자료까지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하나하나 반박하려고 하면 이 한 달간 정말 저희 분쟁팀이 얼마나 다 하나하나 자료 봐서 반박할 거 있는 거 다 한 줄 한 줄 찾고 그래서 힘든 게임이에요. 사실 WTO는 피소국한테 정말 힘든 게임이고 네. 원자력 분야에서 한마디 보태면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특히 초반에는 일본의 허락을 받고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네. 거죠.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네. 것만. 뭐 그러니까 그런 의도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의 펀드를 자금을 받아서 연구하신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일본의 허락을 받아서 연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연구자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결국 그쵸,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제소를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 측에 유리한 증거 자료를 찾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네. 그래서 초기부터 말씀하셨다시피 WTO 제소에서 방사능 분쟁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또 처음이야. 방사능을 다룬 첫 분쟁이었어요. 네. 약간 좀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했었던 거죠.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심에서는 IAEA의 그 자료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뭔가 좀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던데 그들의 데이터가 실제로 IAEA가 이제 2013년, 4년에서 조사를 해서 2015년에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후쿠시마 리포트라는 거를. 근데 이제 후쿠시마 리포트 자체는 그렇게 막 편향되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나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 사고, 그다음에 이게 환경의 영향, 그다음에 이제 피폭, 그러니까 인체의 영향, 그 식품, 그다음에 인체 영향.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2차 전략을 짜면서 저희가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다 봤을 때 이제 IA 보고서나 이런 국제기구 보고서 보면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 말한 원전과 환경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IAEA도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식품의 영향, 인체의 영향의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한테 아픈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어쨌든 일본은 뽑았었군요. 일본의 입장서를 보고 후쿠시마 리포트를 다시 분석을 하는데 일본이 좀 취사 선택해서 편한 위주의 증거를 많이 그렇게 같은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불리한 단어는 빼고 그렇게 인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자료에서 아시다시피 IA 보고서에 작성에 참여했던 캐리의 송진호 박사님 같은 분들을 불러서 실제 이거의 진위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어필을 많이 했었죠. 자, 1심은 어쨌든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가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심 또 그대로 또 이 팀이 일을 하셨어요. 자, 2심을 준비하셔야 됐었을 때 약간 솔직한 심정. 예. 저는 이게 분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죠. 보통 이제 정부는 순환보직 네. 체계죠. 네. 그래서 제가 1심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자리를 옮겼어야 됐고요. 네. 그래서 후임자는 제 동기가 왔습니다. 동기가 와서 근데 이 친구한테 그 긴 스토리와 그 방대한 자료를 머릿속에 넣어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료 다 영어고 중요한. 다 영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뒤에서 계속 이제 애프터 서비스죠. AS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이제 계속 서포트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건 이미 1심에서 모두 다 종료됐기 때문에 2심에서는 그래서 그 패널의 판정 논리를 우리가 기존 그 이야기했던 논리를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보다 그 법률의 그 WTO 법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상소기구를 설득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 그 관계부처보다는 핵심적인 산업부와 식약처 그리고 식약처 그 두 부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전략을 짜셨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상소기근은 패널의 판정이 WTO 협정에 적절하게 해석했냐 적용했냐를 이렇게 판단해주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치 정당성을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패널이 자기의 권한에 맞게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했느냐 그거를 판단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럼 패널이 그럼 일단 어떻게 우리의 증거 자료를 인용했는지 그리고 그 인용 자료에서 정말 우리 걸 놓친 게 없었고 또 일본 자료인데도 우리한테 유일한 거는 그냥 취사 선택한 거 아닌지 그런 부분을 발견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식약처 김현진 사무관이랑 저랑 둘이서 정말 증거 자료가 993개고 거기에 뭐 어떤 거는 정말 뭐 신문 자료도 있지만 어떤 건 정말 200 있었고 논문도 과학 논문 정말 영어로 되게 어려운 분야를 하나하나 이제 그러면은 특히 저희 조치 같은 경우에는 임시 특별 조치라서 잠정 조치예요. 이게 협정문의 단어로 하면은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예요. 그럼 우리는 1심 때부터 우리 원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 일본의 환경이나 이로 인한 어떤 위험성이 아직은 우리가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이거를 계속 1심 때부터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불충분하고 왜 이게 필요한지를 약간 국제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학술지에서 이렇게 다 따와야 됐었고 하나하나 자료 하나하나 봐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 저희 자료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고 자료 분석 기간이 한 얼마나 걸렸어요? 4개월이요. 4개월. 근데 온전히 4개월을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사실 분해 뭐 보고도 준비해야 되고 뭐 시민단체들도 관심이 있어 하시고 국회에서도 관심이 있어 하시고 순수하게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부가 이게 분쟁 총괄이다 보니까 저희 과장님이 딱 이렇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고 그 당시 국장님도 이게 되게 국민적 관심이다. 정말 1%의 약간 승리가 있어도 좀 열심히 해달라.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했었고 김현진 사무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최악을 대비하면 이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고민하셔야 되니까 더 힘드셨어요. 왜냐하면은 넥스트 스텝 조치를 하는 처분청 입장에서는 이제 조치를 어떻게 그러면 나중에 최악이라는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상소 전략을 같이 자료 검토하고 동시에 그 다음 그래서 가장 힘드셨어요. 그러면 1심과 달리 2심은 어떻게 진행돼요? 1심은 패널심이었고. 1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그런 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언 시간을 되게 좀 넉넉하게 줘요. 당사국들이 혹시나 이제 공정한 재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니까 너네가 할 말 일단 다 해. 이런 분위기인 반면 상소기구는 딱 그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모두 발언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패널은 모두 발언 시간이 1시간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몇백 페이지를 읽어요. 1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발언문이 나중에 발언을 한 다음에 이제 공식 회람본이 있는 반면 상소기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너네가 준비한 거 현장에서 배포하고 만약에 너네가 발음을 틀리게 하거나 이걸 시간 내에 못하면은 그 발언 내용까지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준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수석 대표셨으니까 모두 발언 연습하고 하면서 이 발음 이상해요, 이 인토네이션 이상해요. 그리고 빨리 하면 안 돼요. 발음도 중요하고. 발음도 중요하고 사실 저 일본의 모두 발언에서 단어가 결정적인 하나 틀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은 안 나요. 저희가 아싸 이러면서 동그라미 쳤는데 아싸 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나올 때 그때 정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이게 본 뜻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등록된 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거기에서도 영어 발음이 발목을 잡는군요. 그래서 이 발언 내용만이 서면 추가 작업이 없고 상소기구는 정말 딱 단판이에요. 서면 입장에서도 한 번, 구두신유도 한 번, 그리고 추가 자료 주는 거 없어요. 거기서 너네가 말 못하면 그건 너네 책임. 누가 요리를 제일 잘하셨어요? 합숙하고 준비하실 때. 저희가 이제 사실 제네바에 있으면 제네바 물가가 일단 비싸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제네바 중심가에서 호텔을 못 구했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돈이 없었기도 했었고 또 길었고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랑 국경이 접해 있어가지고 프랑스
프랑스 조금 넘어가면 그 호텔 비용이 조금 많이 싸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프랑스에서 이제 버스 타고 막 40분인가 적어도 막 걸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길고 많다 보니까 거기서 했는데 되게 일정을 하면 아무래도 진짜 식사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먹어야 되고. 네. 나중에 몰랐는데 한 분한테만 되게 좋은 이렇게 호텔 방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까지 다 할 수 있는. 누구죠? 호텔에서 알고 315였습니다. 왜 그런 호텔에서 알고 그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혹시라도 고상관님이 미리 알고 배정을 했나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었고. 고상관님 알았으면 이 방이 내 차지가 안 됐을 수도 한 며칠 뒤에 알았어요. 서로 방 사이즈를 모르니까 서로 방에 가보진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음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정말. 그 아침에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아까 뭐 이게 그 회의장이 있는 호텔에 가서 연어 스테이크, 대구 스테이크 이런 걸 먹고 나면 위가 내 위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살이 아닌 것 같은. 여기서 스테이크라고 하면 되게 비싼 거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대구 하나 주고 그걸로 끝. 그러니까 뭐 밍밍하게 주고. 항상 그 뒤에 뭐가 없나 항상 확인해. 이게 다야? 이거 반찬이잖아. 원디시? 투디시? 거의 원디시로 거의 식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저녁까지 거기서 호텔에서 먹을 때도 있는데 뭐 이렇게 가니까 나이 드신 전문가분들이 식사에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앞에 그 마트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 식사가 가능하니까 한번 하자. 조리가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그 방은 또 조리가 가능한. 네, 되게 좋은 그리고 이게 2층 복층이었죠. 네, 복층이었죠.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게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원래 요리 잘하신 거예요? 원래 집에서 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소하게 하다가 이제 소문이 나고 한 명 두 명 더 오시더니 그러더니 어느 날은 25명? 그래서 그때는 뭐 식약처에 안동성 사무관님 계시는데 그분도 같이 도와주시고 해서 뭐 주로 가장 자신 있게 반응이 좋았던 요리는? 그때 빨간색이면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저희가 제육볶음도 하고 뭐 김치찌개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밥정이 쌓이셨군요. 정말 그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당연히. 요리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동시에 정말 분석도 해주시고. 전문가분들. 오해되면 안 돼. 일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너무 요리사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분들 이렇게 이제 방향이 잡혀졌으니까 그러면 일단 하고 계시고. 김치찌개 간을 보시면서 사모님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 테이블이 그 패널 그 회의장하고 비슷해요. 이게 좀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한 20m짜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쫙 끝까지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팀이면 이렇게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 1번 앉아 있고 이쪽 한국 앉아 있고. 그리고 이 테이블이 한 세 개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테이블, 저 뭐 뒤쪽에 중간에 테이블 하나 비고 그 다음 테이블에 일본이 우리처럼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끝에 이제 패널 딱 앉아 있고. 얘기 나오면 막 찾고. 그렇죠. 막 찾고 막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데 그 발언권은 이제 의장한테 얻어야죠. 얻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각국의 대표가 하거든요. 이제 각국의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이게 명패가 있으면은 이걸 이제 세워놓습니다. 세워놓으면 보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대표가 얘기하든지 아니면 팀 흔들면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들고 이제 계속 있어야죠. 계속 째려보면서 이제 우리를 봐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테이블이 너무 기니까. 또 전문가분 진짜 많아요. 여기에 뭐 25명이 뭐 이렇게 쫙 앉아 있으면 우리 대표가 이제 우리가 누가 이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파악하려면 이렇게 둘러보고 우리 이야기할 겁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 1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에다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나 주장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논의가 후딱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뭐 아까 했던 얘기 다시 좀 해볼게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야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정원희 과장님이 아니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수학대표가 이제 그 패널 쪽을 보고 계셔가지고 저쪽을 안 보는데 논의가 끝나가는데 급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냥 손을 흔들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게 테이블을 빵빵빵 때렸더니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전 1심 하면 가장 떠오르는 장면. 그랬더니 팬 울적에서 먼저 네, 그래서 발언 끊어가지고 얘기한 기억이 나네요. 또 한 가지 저는 사실 이 사건이 되게 큰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있어서 사실 가족분들한테도 얘기 잘 안 했어요. 사실 이 자료 하나하나가 다 대외비 사항이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자료를 봐야 한다고 하면 그 자료도 사실 제가 꽁꽁 싸매고 혹여나 우리 뭐 가족분들이 봐서 이게 전달돼서 잘못 이렇게 전파될 수 있어서 집에서도 제가 이 분쟁을 맡은다는 얘기를 안 했었고 그다음에 자료도 정말 제 방 한켠에 놔두고 필요할 때만 나가서 읽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결과 나왔을 때 약간 저희 언니들이나 심증은 있었거든요. 근데 물증은 제가 한 번도 하다가 이제 딱 결과 발표 나고 제가 이제는 나 말할 수 있어. 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우리 말할 수 있다 해서 가족 카톡에 이제 딱 12시 됐을 때 그것도 12시 될 때 봐라 기사 착 처음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capture해서 우리 이겼다고. 그래서 너네 막 이렇게 WTO 분쟁 막 해서 막 세탁기 분쟁 뭐 WTO 알아? 그러니까 막 하다가 그러다가 한 친구가 근데 언니 우리 그 WTO 분쟁 무슨 일본산 그거 들어온다며 어떡해? 언니 그거 알아? 결과 나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넘겼거든요. 너무 미안하고 하지만 말을 할 수 없고 정말 바쁜 척을 정말 몇 년간 했었는데 그걸 다 이제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울어요. 1심, 2심까지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걸로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 아직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판결문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4월 26일 이제 분쟁 해결 기구에서 채택되면 이제 판정이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4월 26일. 결혼을 4월 27일 날 하지 않으셨나요? 일부러 그렇게 절묘하게 세상에. 그렇죠. 예. 더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판정이 나오기 전에 약간 미안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 채택되고 이제 채택된 시점부터 이제 그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채택된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저는 이제 그래도 조금 휴식을 가지려고 떠날 거니까 사실은 그 대응팀한테 결혼 소식도 좀 못 알렸어요. 미안해서. 이제 3월에 이제 저희 이제 혹시나 질지 모르는 걸 대비해서 준비했을 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딱 남겨두고 내가 떠나는 거니까 너무 말을 못 했는데 이제 승소 나오고 나서 그 미안함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가 사실 승소한 다음에 아직 뒤풀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사님의 결혼식이 마침 또 저녁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거기서 딜을 풀자. 술이 무한되고 술이 제가 딜을 했어요. 술이 무한 제공된다. 그걸 확인하시더라고요. 술 소주 있냐고. 소주 있냐, 맥주 있냐, 그거 마시러 오는 거냐. 다들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좀 이렇게 평가를 조금 하는 게 우습겠지만 다들 이렇게 동료분들 중에서 특히 뭐 아까 전에 되게 재밌는 축구로 비유하면 누구는 누구다라는 비유도 하셨는데요. 누가 가장 좀 기억에 남으세요? 2심에서 역전골을 넣으신 분은 누가 뭐라 해도 정한열 과장님이시죠? 산업구에. 역전골을 넣어서 최종으로 이제 승패를 가져오신 분은, 승부를 가져오신 분은 정한열 과장님이 맞습니다. 그거는. 수상 대표. 네, 수석 대표로서 모두 발언도 정한열 과장님이 하시고 가장 준비도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축구가 11명이 다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비유의 왕이야. 어쨌든 결과가 좋았던 가장 큰 비결? 뭐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원팀으로 협업해서 일하셨던 거 이제 말씀 많이 주셨지만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사실은 이번 일 취재하면서 통상 분쟁, 통상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업무 특성이 뭔지에 대해서 좀 느낀 바가 많았는데 도대체 통상팀이라는 거는 어떤 팀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결과가 나왔을 때 환호를 다 받든지 아니면 진짜 국민 비난을 받든지 그런 업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느꼈던 게 제가 너무 언론에서 너무 과정에는 그 숨겨져 있던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결과에 대해서 너무 어떨 땐 가혹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아주 칭찬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고 언론도 노력할 것이고 국민분들께서도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노력하셨던 그 몇 년간 고생하셨던 그 공무원분들 계시다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보이지 않게 그 관계자분들이 고생한 게 마음으로 느껴진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 와닿았고 아무도 모르실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결과가 뭐 졌으면 정말 저희가 고생한 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졌다. 뭐 이렇게 끝날 거였는데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는 뭐 지금도 사실 잘 모르시죠. 근데 그거가 전해진다. 마음으로 전해진다.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보고 정말 되게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 소송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라든가 저희 실무자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분들 거의 대우 보상이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 투입한 노력에 비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뭐 7차례, 8차례씩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아침 10시에 시작을 하면 저녁 10시에 끝날 때도 많고 빨리 끝나면 저녁 6시에 끝나는데 자기 직업을 갖고 계신 그리고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도 그렇게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소송에 할애를 하셔야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뭐 계약을 통해서 보상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애국심을 갖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인데 저는 이제 아찔함을 느끼는 게 다행히 소송 결과가 잘 나왔지만 저희 그 실무자들이나 소송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승리에 대한 열망은 똑같거든요. 항상 이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저희가 지려고 해서 지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고 만약 졌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열망인데 만약 결과가 안 좋았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이 정부를 보는 따뜻한 시선만은 좀 거두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약간 분쟁 총괄 실무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기록을 잘 남기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나중에 졌다 해도 그 졌다 하는 기록을 잘 남겨서 분석을 해서 다음에 또 다른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또 한 가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아직 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심이고 이 조치에 대한 판정을 하는 어떤 단계는 끝났지만 저희가 이제 보고서 채택도 있고 이제 이행 절차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직은 이렇게 또 이렇게 알고 싶은 만큼 못 알려줘요. 왜냐면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 공직자의 말 한마디 뭐 인터뷰 내용을 다 증거 자료로 내요. 그러니까 너의 조치의 취지가 뭔지를 정말 진짜 사실상 너네는 뭐 국민 안전이라고 하지만 봐라 너네는 우리의 일본산만 차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공직자의 발언을 봐라. 그래서 그 한마디가 저희는 딱 이제 이게 오는 순간 말하지 않는다. 이게 또 잘못 나가면 바로 오해를 사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은 뭐 언론이나 국회에서나 뭐 시민단체 분들이 되게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지만 우리 정말 이기려고 싸우고 있지만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또 지금 여러 분쟁이 남아있거든요.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분쟁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또 특히 언론에 특히 부각되는 것들은 그 정보 관계자분이 정말 더 이렇게 깊게 보고 더 세심하게 보시니까 좀 믿어주시고 궁금하지만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쨌든 정말 2011년부터 시작된 그쵸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뭐 거의 진짜 한 조금만 더 있었으면 10년에 가까운 그 수년간의 일들 이런 것의 끝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의미가 됐지만 그 사이의 과정 또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심탄회하게 또 길게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쯤 드는 생각 이 자리 마무리하면서 한마디씩 사관님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으면 이 자리가 국회에 있. 아 정말 저희 그 외국 변호사가 진짜 이제 자기 이제 국회에 이제 너 데뷔를 시켜줄 때가 다가오니 데뷔하고 있어라. 그렇죠. 국회 가서 또 소명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왜 그렇죠. 졌는지에 네, 대해서. 그렇죠. 네. 저희끼리 그 2심 이제 패널회의 가면서 그때 대표 명단을 양국간 교환하고 WTO에 제출하고 명단을 보면서 이게 이제 국정조사 중립 명단이구나. 그냥 이대로 제목만 바꿔서 내면 되겠구나. 맞아요. 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네. 그 긴 시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너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재밌지 않으셨어요? 네. 사실 오늘 두 분이 되게 재밌는 분들이어가지고 네. 딱 이게 추천해달라고 할 때 바로 떠올리는 이 두 분. 네. 활약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하지만 일단은 죄송해요. 갑자기 또 울컥해서. 진짜 긴 시간 동안 얘기도 너무 재밌었지만 또 너무 좋은 분들과의 대화여서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욱 많은 더욱 많은 훌륭한 업무로 또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공직자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해.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누르면 그냥. 이거 할 말 있는 사람 같다. 자연스럽게.